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더위를 처분하고 가을의 길목에 접어든다는 처서입니다. 모기는 입이 삐뚤어져 사라지고 이제 귀뚜라미가 등장할 겁니다. 남도에서는 처량한 귀뚜라미 소리가 임을 기다리는 처자나 낭군의 애간장 끊는 소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서 때는 여름 동안 습기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아직 남아있는 따가운 햇볕에 말리는 포쇄라는 것을 했습니다. 또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에 천석감한다고 해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오늘 비 예보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의 높은 하늘이 다가옵니다. 고추 잠자리도 한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더웠던 여름의 수고로움을 잊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때론 분노하게, 때론 심란하게, 또 불안하게도 하지만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간사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계절의 매력은 즐기며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으로 연구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회의 중에 유리를 깨 난동을 부린 이창선 공주시의원이 자신의 행동은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작 이 의원 본인은 항암 치료를 위해 의회 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 차량을 타고 서울 병원을 15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지역 대형 병원 노조 4곳이 파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 대회에 동참했고 을지대, 건양대병원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요즘 해일을 막아준다는 거대한 모래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천연 방파제라고도 불립니다. 또 오랜 세월 바위가 닳고 닳아 만들어진 몽돌 방파제도 함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연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알아보죠. 공주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회의 중에 유리를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 이번 주 우리 생생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시의원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병원을 다녔다고요. 네, KBS가 올해 공주시의회 관용 차량 사용일지를 입수했는데요.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시의회 공무원이 운전을 하는 업무 차량으로 서울 출장을 15번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부의장인 이창선 의원이 항암치료차 서울 병원으로 오갈 때 사적으로 사용한 거였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서처럼 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은 몸이 아픈 걸 배려해서 시의회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의장이 승인을 해줘서 사용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회의 중 난동을 부린 이유에 대해 시민 혈세 낭비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세금 낭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혈세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이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시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면서 의회 회의장에서 난동까지 부렸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언행일치, 지행합일이 우리 사회에 화두입니다.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은 비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어제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충남대병원도 파업을 했죠? 네, 충남대병원에서는 어제 하루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나 주차,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병원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국립대병원의 전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전국 국립대병원과 연계해서 파업을 연 건데요. 충남대병원은 비정규직 외에 정규직 노조도 쟁의조정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 추가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충남대병원뿐만 아니라 대전의 다른 대형 병원들도 파업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요. 네, 을지대병원과 건영대병원이 노사교섭 실패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오는 28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파업이 예상됩니다. 노조에서는 대전 지역 임금이 전국 사립대병원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인데요. 사용자 측이 노조에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28개 사립대병원 가운데서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대 3곳이 26에서 28위로 최하위권이라는 겁니다. 대형 병원이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지역 의료에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예, 대전의 사립대 병원 임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이건 좀 문제군요.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에 가뭄 주의 단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보령댐의 저수율은 28.8%에 불과한데요. 경계 단계 기준인 27.97%에 매우 근접한 상태입니다. 평년 저수율이 4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은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하루에 0.2%씩 저수율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은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경계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강댐과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해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충남 서북부 지역은 가뭄과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올여름에는 태풍 북상도 있었고 비가 좀 내리지 않았나요? 네, 태풍이 지나면서 비가 제법 내린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보령댐의 저수율을 높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지날 때 이 지역에 내린 비는 평균 51mm에 그쳤고요. 장마 기간이었던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도 평균 200mm 정도 비가 내렸지만 300mm가 내렸던 평년 수준과 비교하면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체 누적 강수량을 봐도 480mm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평년이 878mm였던 걸 보면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는 아직까지 도민들이 불안했던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겨울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 공업용수 공급을 조절하는 등 제한급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미리미리 아껴 써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밤사이 별다른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연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시 소유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소기업이나 단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2019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총 79개 팀의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8번째를 맞는 2019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16개 나라 133개 업체 165개 부스가 참여해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출품한 4,300여 종의 세계 와인을 일반인에게 공개 시음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보문산 숲속 공연장에서 숲속의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교향악단이 개선 행진곡 등을 연주하고 내일에는 대전 시립연정국악원과 국악인 오정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함께하는 퓨전 국악 음악무대가 마련됩니다. 25일에는 안디뮤지크 필하모니아의 무대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이 협연해 재즈와 영화음악 등을 선사합니다. 제24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홍성 남당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남당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맨손 대하잡기 체험, 새우요리 경연대회, 갯벌 체험, 농악 경연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이 내일 전민동 엑스포 근린공원 야외 무대에서 제17회 한여름밤 마을축제를 개최합니다. 85세 이상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 3대 캐리커처 그리기, 생활과학 드론 체험, 에코백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내일 오후 4시에 박물관 음악회,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의 음악회가 박물관 강당에서 탱고와 왈츠 컨셉으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0도 등 28에서 30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의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일본 의존형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아우네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아우네 산업단지 조성 제안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진기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 소재 부품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의 규모는 수출과 수입의 규모는 지난 2001년 정도에는 한 620억 정도의 수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은 한 593억으로 그 소재 부품 분야에서의 그 무역 수지가 한 27억 불의 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출이 한 3,160억 그리고 수입이 1,770억 정도로 소재 부품 분야에서의 그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한 1,400억 불 정도에 달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소재 부품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충남 지역에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 충남의 소재 부품 산업의 수출 수입은 어느 정도죠? 예, 우리 충남에는 그 반도체 그 관련 대기업이 있고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가 전체 우리나라가 1,260억 불 정도를 매년 수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네. 충남에서는 한 430억 불로 전체 비중이 한 3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화학 소재 분야는 수입이 오히려 이제 전체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한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분야 역시 이 국내에서 수출 규모의 한 5분의 1 이상 정도로 우리 충남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의 소재 부품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충남의 생산과 수출도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피해는 나타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언론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일본에서 수출 품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 시작은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쇼크로 한 5가지 분야,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배터리 등 한 5가지 분야에서 한 10% 정도의 어떤 충격이 만약에 예상이 있으면 전체 충남은 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의 GRDP의 충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인데 네. 충남은 오히려 한 2배 정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남이 충격이 더 클 것이다. 다른 예, 지역에 맞습니다. 비해서. 예. 사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웃 국가들의 위협적인 보호주의 정책, 요즘 뭐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래서 국가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필요성과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한 70년 거의 반세기 이상이 진행되어 오던 흐름에서 네. 최근 굉장히 이 큰 흐름이 변하는 혼란한 시기에 저희가 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1944년에 브레튼-우즈에서 이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전후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네.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서 IMF라든가 세계은행도 설립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WTO 체제로 가는 어떤 큰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970년 이후에 전 세계 무역은 한 거의 80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금액 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970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400배 이상 수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 간의 어떤 협력 또 자유무역 질서가 이제 유지돼야 되는 그런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을 하면서 보호주의가 아주 위대한 번영과 자기 미국의 힘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네. TPP라든가 나프타 협정, 또 한미 무역 협정도 굉장히 다 재협정을 하고 또 최근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심각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이 이제 그런 대열에 합류를 하고 저희 자유무역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네. 무역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저희가 대응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자유무역 질서도 당연히 저희가 고수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위협에 맞서서 중장기적으로 저희의 어떤 자립적인 산업 구조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었는데 그들이 큰 흐름을 바꾸고 있고 사실 우리 경제도 이젠 익숙했던 길에서 다른 변화되는 길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충남은 소재 부품 산업으로 특화된 아우네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참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우네.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충남의 정말 자랑스러운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100년 전에 아우네 장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만세운동을 시작을 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 사태를 대응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국민의 의지와 또 힘을 모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아우네 산업단지를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런 운동을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발맞춰 정책적으로 산업단지 또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에 힘을 쏟고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충남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 입지가 물론 그 명칭의 상징성 외에도 소재부품 산업단지로서는 최적지로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 지역에 천안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우네가 있는. 근데 이것이 교통분류의 요지이면서 또 소재부품 산업의
굉장히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민간 그 R&D가 있고요. 예. R&D가 연결됐고 또 대전에 공공 R&D를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이 개방적인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천안의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천안 지역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이 충남도에서는 성황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서 예. 새롭게 그 국가 제조혁신 파크로 구성하는 것을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 이 수제부품 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나라 또 충남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환 종축장 부지가 사실 충남으로서는 노른자의 땅인데 그 성환 종축장 부지의 입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자동차 여러 가지 산업이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업 R&D라든가 예. 또 공공 R&D 또 국책연구원 카이스트 이 인근 대전 지역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예. 또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안 지역이 예. 물류의 요지로서. 예. 그래 이제 거기를 소재 부품 산업단지로 특화한 아우네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건데 예, 구체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충남을 살펴보면 네. 그 수출이나 수입 부분에서 반도체라든가 대기업 위주로 현재는 잘 규모 면에서 예.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강소기업들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기업들이 충남에 이렇게 입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예. 이미 정부에서도 20개, 또 5년 이내에 80개 품목을 공급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모델의 R&D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네. 이 소재부품 특별법이 2021년 일몰될 예정인데 이것도 개정해서 상시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모델로 R&D 공동 협력 모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품 소재 강소기업들도 유치하고 또 그것과 함께 대기업들도 거기에서 협력 모델을 또 개발해내고 이렇게 해서 예. 국가 산업에 아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구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아우네 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또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남에서 이미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밀착형 기업 지원 서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남형 일자리,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충남의 이 공공 일자리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네. 특별하게 이런 이 소재 부품 분야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인센티브라든가 또 지역에서 이 물류 R&D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지역 혁신 인센티브를 같이 공급한다면 시너지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또 충남만의 정책으로도 안 되겠죠. 중앙정부도 함께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타를 면제해준다든가 네. 그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자립적인 이 산업 구조로 가져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 충남도 또 지역도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아우네 산업단지 조성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그 연구원 내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팀이 TF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이제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혹시 발생할까 네. 또 그 기업들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재 부품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청과 함께 이런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운의 산업단지 조성 제안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김진기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학종 불신시대란 제목으로 이른바 조국 캐슬이 교육 현장을 강타하면서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 학종 불신의 씁쓸한 세태가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휑하던 대전역 뒷골목 힙한 핫플레이스 되다란 타이틀로 오랜 기간 낙후되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대전역 뒤편 소재동 철도관사촌 인근이 레트로 감성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부동산 시장 9월 대목이란 기사에서 올가을 대전 부동산 시장에 3,000세대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면서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청와대 지소미아 파기 국익부합 안해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